정부와 그리고 당 그리고 민간까지 함께 요즘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금융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22년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에 아주 놀랄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약 30%의 범죄가 줄어드는 좋은 실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특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인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시저스트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경찰청장님도 옆에 계신데 이 보이스피싱의 근거지가 주로 동남아이거나 중국입니다. 또한 중국하고도 지금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러한 불법 범죄 조직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께서 이미 발의를 해서 현재 법안 소위까지는 통과가 된 것 같은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같은 경우를 3월 달에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적인 법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종의 여러 가지 이 금융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또 간편결제, 페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적은 금액들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보이스피싱, 또 통장 협박형 보이스피싱, 아마 언론인들께서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통장에 이 범죄 조직들이 몇십만 원씩을 넣고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 통장에 가입했다, 그래 지급정지를 이렇게 요청을 해버려가지고 기업이나 개인들이 통장을 쓸 수가 없는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안을 조속하게 국회에서 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좀 못 냈고요. 금융권에서 나오셨었기 때문에 이 금융 취약계층 생계비 대출에 대한 이러한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인당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15.9%의 이율을 예상을 했던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이 생계비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금리에 대한 인하와 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우리 금융연합회 그리고 금융당국이 협의한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께서 C저스트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찰청장님께서 또 중국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 현업에서 지금 현재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관님. 송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2006년 최초로 신고돼서 알려진 범죄인데요. 그건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각종 대책이 있었고 단속을 강화했었습니다만 피해는 증가됐고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번 새 정부의 작년부터의 대응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약 3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 소재 주범에 대한 검경의 다각적인 수사와 외교적인 노력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부와 경찰은 이 부분 해외 주범에 대한 어떤 수사와 송환에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보이스피싱의 주요 거점 중에 하나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서 지난 1월 27일에 동남아 사법 네트워크인 시저스트라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와 호주 등 12개국의 사법 공조 중앙기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그 네트워크에 가입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꼭 그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 지역이 여러 가지 도피의 거처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공장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찰에서는 올해 해외 현지 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중국 공안하고 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콜센터 단속이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근절의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하시고 많은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제 국제 공조까지 잘 이루어지면 원점이 근본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 해야 그래도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당과 정부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질문 있으시면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널A 유승진입니다. 그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금리나 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고 아까 금감 원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금리나 요구권의 수용률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건지 이러한 보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예대 금리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어떤 대책들이 이번 협의회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협의가 된 금리 인하 문제는 전반적인 거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좀 완화할 방법을 찾아달라.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또 그 부분은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고 또 2금융권 이에 대부업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런 형국이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이 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논하다가 보니 2금융권이나 아니면 대부업계의 금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2금융권이나 또 대부업계의 금리보다도 더 내려야 되다가 보니 여러 시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저희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따뜻한 금융 약자를 위한 복지적 측면에 접근을 해달라고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